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불완전한 원자 핵의 분열과 융합이란 얘기가 됩니다. 핵분열. 원래 방사선 동위원소들도 양성자를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만 중성자가 많아질수록 질량도 더 무거워 역시 불안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원자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더욱 불안정하니까 자기 몸을 쪼개서라도 가벼운 상태가 되고자 한다. 전자들은 불안할 때 다른 놈하고 합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는 자기 몸을 쪼개서 가벼운 그런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인공적으로 분열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원소 중 가장 무거운 우라늄 동위원소 중 235의 원자핵을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가 강타하면 가벼운 원자 56번 바륨과 36번 크립톤 등 2개의 중성자와 3개로 핵분열, 중성자 3개로 핵분열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2번 저리가 56번, 36번으로 쪼개져요. 그게 소위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분열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핵분열을 할 때 무게는 같지만 분열 다음에 무게가 달라져요. 질량이 달라져요.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손이 생기느냐? 그 핵분열을 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분열을 할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 핵분열을 하는데 발생을 해요. 얼마나 정도냐? 우리가 이렇게 불 뗄 때 이렇게 난로에다 불 뗀다더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태워서 불 뗄 때 꼭 몇백 도밖에 안 되죠. 그것의 1억 배 그것의 1억 배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분열이다, 핵융합, 융합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뭔가 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뭐 자연으로 분해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너무나 그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배라고 하는, 보통 불 썼을 때 불소식에서 나오는 열에 비해서 1억 배나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열을 서서히 발생하도록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바로 그게 원자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걸 분열을 시켜서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성자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적어도 1g, 2g, 뭐 몇 g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백만 개의 원자가 하나하나씩 튀기는데 그 튀기는 것이 1억 배씩 그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원자탄이 무서운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분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슨 뭐 원자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 가장 조물주가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원자가 살펴보니까 대단히 불안정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인이고 인문학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원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놈은 그러니까 견딜지를 못하고 분열합니다. 그것을 인공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원자력 그 에너지의 활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쓰기도 하고, 이것을 무기로 쓰기도 하고, 의료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놈들은 핵분열을 함으로써 해결을 합니다. 그 해결이 좋은 해결은 아니지만, 그러면 가벼운 놈은 또 어떠냐? 원자 중에서 제일 가벼운 놈이 수소예요. 수소. 수소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은 전자 92개, 양성자 92개, 거기다가 중성자도 92개, 93개, 94개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원자 부호가 많은 무거운 놈들은 그런 분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가벼운 놈들은 또 어떠냐? 가벼우니까 좋잖아요. 무거운 놈들은 무거워서 분열한다고 하니까 가벼우려고 분열하는데 수소는 가벼우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참 인간만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자도 변덕스러워요. 물질도 변덕스러워. 그래서 이 수소라는 놈, 제일 가벼운 이놈은 가벼워서 불안해요. 이거 참 또 문제예요. 가벼우니까 불안하다 이게, 불안정하다 이게. 그럼 가벼워서 불안정한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은 좀 무거운 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거운 놈으로 만든다는 건 뭔 얘기예요? 가벼운 놈들끼리 모아서 무거운 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수소끼리 뭉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수소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나요? 못 바뀝니다.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역시 참 천기누설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그 무거운 놈들은 중성자를 때리면 쪼개져요. 쉽게 쪼개져요. 그런데 가벼운 놈들은 수소에는 중성자가 없어. 양성자 하나, 그 전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때릴 놈도 없어. 그럼 이런 놈들 모아가지고 합친다고? 합칠 수가 없어요. 그게 덕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덕단의 조치가 뭐냐? 역시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열을 가지고 이놈들을 곧 삼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 그 열을 얼마나 가해야 되느냐? 1억 도 이상을 온도를 높여야 이 수소 두 놈들이 합쳐서 녹아요.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1억 도 이상의 온도에서나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아무리 열을 높여도 1억 도로 높일 방법이 없어요. 아니 1억 도 온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뭐 이웃집 얘기가 아니에요.
1억도를 올려야 된다. 그 1억도를 올려야겠는데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 올렸다 하면은 수소가 합쳐져요. 합쳐서 뭐가 되느냐? 헬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좀 무거운 놈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말합니다. 1억도를 올리면 녹아가지고 이놈들이 핵융합을 해요. 뭐 양성자고 뭐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다 없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신분 다 필요 없어. 녹아버려.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가 돼요. 그리고서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핵융합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1억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온도를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높여서 녹이기만 하면 수소를 그리고 그걸 왜 높여서 할 일이 뭐냐? 그걸 높이면 핵 분열할 때는 태워서 1억 배 높은 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억도를 높여가지고 핵융합할 때는 또 얼마 많은 에너지가 발산할까? 거기서도 질량 결손이 변하면 무게가 달라져요. 그 달라진 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이 핵폭탄보다 7배나 높아요. 그래서 핵폭탄보다 7배가 높다. 또 하나는 이것은 하면 방사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체 피해가 없습니다. 핵분열은 인체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수소융합은 인체에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최대 에너지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핵융합을 해서 이런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그게 과제입니다, 지금. 자, 이게 바로 핵융합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지만 저는 핵폭탄, 핵융합. 그럼 이제 핵융합, 이 핵융합의 이 놀라운 에너지를 그걸 다시 서서히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하면 그게 수소발전, 융합발전이 됩니다. 이놈을 빨리 하면 그게 수소탄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탄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자, 핵융합 반면 가벼운 원자들은 가벼워서 또 불안하다. 그래서 이들은 가벼운 것들끼리 합치는 핵융합을 통해 좀 무거운 원자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 원래 핵의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므로 청력에 의해 서로 밀어주려고 하여 중성자와 강력으로 뭉쳐놨지만 결코 결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들 핵에 1억 온도, 1억도의 온도를 열을 가하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런데 태양에서는 1500도 C에서 가능하지만 지구에서는 1억도 C가 요구된다. 그래서 좀 낮은 온도에서 융합이 가능한 중수소, 삼중수소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면은 1억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수소는 수소인데 수소 중에 좀 무거운 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수소, 삼중수소 그럽니다. 이걸로 하면 온도를 낮춰서도 그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융합에 중수소를 사용한다. 핵폭탄에도 그렇고요. 자, 원리는 가장 가벼운 1개의 양성자로 된 수소 원자의 4개를 1억도씨의 온도로 달구면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좀 무거운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것이다. 융합해서 헬륨을 만들어요. 그게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을 만든다. 이때도 질량이 당초보다 줄어들어 줄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핵분열 때보다 7배나 높아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것이 현재 인류가 꿈꾸는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다. 특히 핵융합은 오염이 적고 연료율이 높으며 수소라는 무제한의 원료가 있지만 문제는 1억 도시의 고열장치가 어렵다. 반면 핵분열은 개발은 쉽지만 방사능 피해와 위험이 많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양성자의 세계를 중성자의 세계, 그러니까 원자핵의 세계. 문제는 양성자도 중성자도 모두가 불안해서 무거운 놈은 자기 몸을 쪼개서 가벼워지려고 하고, 가벼운 놈은 여럿이 합쳐서 무거운 놈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 원자의 세계는 어느 한 놈도 만족스러운 놈이 없습니다. 인간만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는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태양, 해, 그리고 저 무수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게 수백 광년 전에서 빛이 왔다고 그래요. 그 빛이 얼마나 세면 저 수백 광년 전에 여기까지 왔을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도 그 빛이 올라 8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세면 여기까지 올까? 그놈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 때문이죠?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먼 데서 빛이 여기까지 오나요? 어떻게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그 원리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바로 핵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태양열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핵융합의 에너지야. 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 그 신비로운 것이 아니야. 그게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이. 그러니 별이나 지구나 달이나 이 세상에 있는 뭐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몸이나 세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태양에는 여기 금덩어리도 있고 뭣도 있는데 금덩어리가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융합을 하려면 수소밖에 없다는데, 그럼 태양은 수소냐? 네, 그렇습니다. 수소입니다. 수소 덩어리예요. 별들 다 수소 덩어리예요. 근데 그놈이 타가지고 헬륨도 만들고, 헬륨을 됐던 놈이 또 나중에 붕괴하면 또 다른 철도 되고 뭣도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되죠. 그러나 그게 빛이 그렇게 뜨겁게 타고 빛을 반사하는 것은 수소 때문입니다. 수소가 융합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의 수소가 융합을 해요. 핵융합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이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스스로를 빛을 낸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태양의 빛과 열 에너지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진다. 태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의 원자핵들이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줄어든 질량만큼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똑같은 핵융합의 과정입니다. 태양이
생성된 지 약 50억 년, 그리고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 핵융합 반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0억 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태양도 끝나요.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50억 년 후에. 참 환상적인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주 이렇게 별을 보면요, 별들은 영원히 살까? 나이가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별들도 태양도 우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영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하고는 그 시간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그들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게 느끼는 것 뿐이지 그것도 변해요. 그래서 별들이 오래오래 있다가 죽어요. 죽어서 이게 붕괴되어 가지고 또 작은 별이나 이런 별로 나눠지죠. 그걸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아주 커다란 새로운 별이야. 그리고 그때 어마한 우주먼지가 나오고 그 우주먼지가 우주에 가득 차고 그게 지구까지 날라온다는 것이죠. 날라와서 우리들에게 영양분도 주고 그것이 모든 성분을 만들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 동네입니다. 다만 별들이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 뿐이에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우주 만물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은 또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태생적으로 한순간도 정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 진동하는 존재, 운명적으로 파동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파동 쳐요? 불안하니까 안정을 찾기 위해서 파동 치는 거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가 돼 늘 서로 밀치고 당연히 밀당을 해야 하는 양성자는 너무 강해서 이를 억제하고자 중성자와 또 밀당을 하기 때문에 밀당을 하니까 부딪히가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니까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퍼지려면 파동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밀당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가 단지 플러스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때문이니까 이 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바로 인간이나 우주 만물의 근원적 존재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앞서 전자들이 화학 반응해서 전자들은 태생적으로 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모든 원자의 최애각에 있는 전자들은 8개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1번에서부터 92번까지 한 놈도 8개의 짝을 이룬 놈이 없다. 조물꾼은 조물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짝짓기를 해요. 그게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짝짓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화학작용에 신물질이 발명이 한다. 그럼 핵인 양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떤가? 이들도 태생적으로 변하다. 우선 양전자는 전자수가 같은데 무게는 1840. 그러니 전자와 균형이 안 맞거니와 각각의 궤도가 없이 플라스틱이 뭉쳤으니 서로 밀치는 난리법석이다. 그래서 중성자를 사이에 끼웠지만 중성자는 양전자보다 무겁고 또 개수도 많은 동의 원소까지 있어서 양성자와 심한 무게의 불균형 상태가 된다. 거기다가 가벼운 놈은 너무 가벼워서 불안하고 무거운 놈은 너무 무거워서 불안하다. 그러니 만물의 구성요소인 원자들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태생적으로 모두 불안정한 구조다.
그래서 전자는 다른 전자 바이오 화학 변화란 안정과 평화를 찾고, 원자의 경우 무거운 원자핵은 자기 체중을 나누어 가벼운 원자핵이 되고자 분열을 하고, 반대로 가벼운 원자핵은 가벼운 것끼리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어 안정 상태를 잡고자 한다. 이렇게 만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보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도 양성자도 중성자도 하나같이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만 불안정한 존재로 알았는데 아니다. 자연도 원자도 불안정한 존재다. 그렇다면 우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동안의 인식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시를 쓸 때도 그렇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